이번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제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한 문제지만 우리도 피하지 않고 의견을 내겠다는 건데요. 한일이 함께 안전성을 조사하자고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수 문제가 양국 정상 간 정식 의제로 오르는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화답 차원의 답방인 만큼 일본의 호응을 끌어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대통령실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 중인 오염수 모니터링과 별개로 한일 양국의 추가 안정성 조사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방문 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한국인 전문가가 검증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요구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하는 만찬과 친교 행사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됩니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이은 두 번째 정상급 관저 만찬 초대입니다. 국가의 정상의 이런 개인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또 별도의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한식과 기시다 총리가 선호하는 주류로 만찬 메뉴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한일 정상이 52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사실상 완벽하게 복원됐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과거사 문제에 대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했던 많은 분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전보다 진전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금 전 공동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회담 결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일본의 호응, 쉽게 말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일 텐데 어땠습니까? 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양국의 정상회담 또 공동 기자회견이 끝이 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추가 발언도 함께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ユン大統領のご決断により3月6日に発表された措置に関する韓国政府による取り組みが進む中で、多くの方々が過去の辛い記憶を忘れずとも、未来のために心を開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胸を打たれました。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네, 사죄 혹은 사과 같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방일 때보다는 진전된 입장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달 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겠다, 이런 내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진전된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네, 두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와 관련해 한국 측 전문가로 구성된 이 현장 시찰단을 별도로 파견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韓国の方々に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ため、今月、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およ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이 한국 국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또 하나, 경제 분야에서 이 협력 방안 나왔습니까? 네,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협력은 물론 또 항공편도 늘리고 인적 교류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수도권뿐 아니라 이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자, 함께 노력하자, 이런 입장을 함께 밝혔고요. 안보 분야 협력은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네, 한일 정상이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오늘부터 한일 간 실무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일본은 설명을 하겠다고 하죠. 오염수냐 처리수냐 용어도 논란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23일부터 이틀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한일 양국 실무진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시찰단 구성과 역할에 대한 조율을 시작한 겁니다. 한일 간 의견은 엇갈립니다. 한국 시찰단의 역할을 두고 우리 정부는 검증 수준의 안전성 검토로 보는 반면 일본은 현지 설명을 듣는 수준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시찰단 구성을 두고도 일본은 한국 민간 전문가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부는 해양 방류 전반에 걸쳐 안전성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정화 및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검증하지 않는 오염수 정화 과정도 현장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전 오염수라는 용어를 일본의 표현대로 처리수로 바꿀 계획이 없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차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최종 보고서 결국 나왔습니다. 네. 진짜 괜찮은 겁니까? 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전달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제 없다입니다. 일본이 향후 수십 년간 알프스, 즉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 처리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IAEA의 국제 기준과 일치한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얘기는 이 방류에 따른 인체 환경적 방사능 영향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IAEA가 2년간 평가를 한 결과인데요. 이미 6차례 중간 보고서에서 긍정 평가들이 많아 이 최종 결론도 짐작한 대로 나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염수 방류하는 거죠?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네, 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간 이후 방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번 여름 내에 방류를 한다고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요. 다만 다음 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나토 정상회의 같은 이 굵직한 외교 일정들이 있는데요. 일본 측이 각국의 방류 관련 사전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일정들이 끝난 이달 말이나 이 다음 달 8월 초중반쯤 실제 방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 IAEA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 불안감도 예. 있기도 한데요. 예. 우리나라 바다와 해산물은 어떻게 진짜 안전할까요? 네, 일단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이 어류들이 우리 근해로 넘어올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정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또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을 유영해서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연안 정착성 어종, 그러니까 아까 보신 이제 우럭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 고등어와 갈치, 참조기, 멸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어선이 잡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상 어종은 분리가 돼 있어서 유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오염수가 우리 근해에 언제 유입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분석한 모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해류 흐름을 따르면 이 태평양을 돌아서 4, 5년 뒤에 우리나라로 유입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삼중수소 농도는 약 10만 분의 1 수준인 톤당 0.001 베크렐 전후,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 세슘이든 삼중수소든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세슘은 1%, 삼중수소는 1000분의 1%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쨌건 야당은요 계속 네. 좀 불안하다고 해요. 네, IAEA 보고서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건데요. 예, 지난달에 이제 그 우럭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지난달에 우럭이 잡혔는데 기준치 180배인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다시 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수백 개의 샘플 조사에서 한 마리 나온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출된 거는 사실입니다. 방류를 앞두고 우리 수산시장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사방이 바다 아닙니까? 오래전에 미국이 일본에 언제 폭탄 터뜨리는 게나 똑같은 겁니다. 수산업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입니다. 네, 그리고 IAEA가 일본 눈치를 보고 방류를 허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IAEA가 일본보다 분담금을 훨씬 많이 내는 중국 눈치를 더 봐야 되지 않겠냐라며 이 반박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 정부는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야당은 오염수가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무슨 근거로 계속 안 사오겠느냐 이것도 결국은 풀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2011년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한 곳은 50개국이 넘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12개국만 남았습니다. 2년 전에 이 미국에 이어서 EU까지 지금 현재 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압박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와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이 수산물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자, 이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도 온다면서요? 네. 뭘 하게 됩니까? 예, 그 7일에 방한할 예정인데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고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을 우리 국민에게 설명하고 더 이상 정치적 이슈화 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철저하게 잘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김범석 차장이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수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신뢰도가 이 IAEA의 안전성 검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의 이번 방한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우리나라를 찾은 이유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검증에 오류가 없다는 걸 강조하듯 오염수에서 수용도 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그런 그를 향해 돌아가라고 하는 격렬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배두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진실은 야당과 여당, 한국과 일본, 중국 상관없이 모두 같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나도 마실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이 안전하게 처리돼 방류된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IAEA 보고서가 일본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는 오히려 좋은 선례가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IAEA가 한 일은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일본은 자신들의 처리 절차가 국제안전 규범에 맞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We are neutral. We look at the science, we look at the problem, and we have an assessment. And then we can discuss.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함께 참석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두 차례 만남이 예고돼 있는데요. 혹시라도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할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4개국 정상관 회동과 별도 한일 양자회담까지 두 차례 만남이 예고돼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IAEA 보고서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할 경우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는 과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국민 정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류 전 시찰했듯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추가 협조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장 시찰단을 추가 파견하거나 일본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대북 제재 공조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가진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한일 정상이 어제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3가지 요청을 했는데 기시다 일본 총리 1가지 요청에만 즉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2가지 요청도 대통령실은 일본이 응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요청한 건 3가지였습니다. 실시간으로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에 알리고 우리 측 전문가가 방류 과정 점검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방류를 중단하고 즉각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방류를 즉각 중단하겠다면서도 다른 2가지 안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야당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요청 사안과 관련해 앞으로 실무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만큼 일본이 3가지 요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폴란드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폴란드 정상과 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협력도 논의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폴란드는 이 재건 사업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24일 모레입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벌어지고 12년 만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방류해도 괜찮다고 하고 우리 정부도 그 발표를 신뢰한다고 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불안하다는 여론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야겠죠. 방류 이틀 앞두고 후쿠시마 현지에 저희 김민지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이 후쿠시마 원전 근처인가요? 네,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북서쪽에 있는 후쿠시마 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는 약 134만 톤의 오염수를 큰 이변이 없는 한 모레부터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도쿄전력 측은 오늘 오전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를 바닷물에 섞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이 폭발했던 게 2011년 3월이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식으로 바다에 방류되는 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폭넓은 지역과 국가들로부터 지지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달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와 미국의 지지 등이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 ALPS処理水の処分が完了するまで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이 방류 시기가 예상보다 좀 당겨졌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초 이달 말쯤으로 예상됐던 방류 시기가 앞당겨진 건 다음 달 지방선거와 내년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한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우리 돈 약 7,300억 원의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反対であるということはいささかも変わりはありません。通じて科学的な安全性への理解というものは私ども漁業者も深まってきた。 그동안 방류 안전성을 점검해온 국제원자력기구는 오늘 바로 사무총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류 첫날부터 현장 감시와 평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방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모레 방류가 시작되면 이 가깝다고 바로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오는 건 아닙니다. 이 반대 태평양을 지나 4, 5년 뒤에 도달합니다. 희석한 오염수 130만 톤 이상을 매일매일 나눠서 30년간 흘려보내는데요. 그 방류 과정을 정다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避けては通れない課題であります。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 오염수를 보관한 탱크가 보입니다. 도쿄전력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오염수를 처리시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레 최종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알프스로 불리는 다액종 제거 설비로 보낸 오염수는 정화 작업을 거쳐 K4 탱크로 옮겨지는데 삼중수소는 이 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을 섞어 희석한 뒤 방류됩니다. 12년 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쌓인 오염수는 모두 134만 톤. 올림픽 규격 수영장 500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으로 저장 용량의 98%가 찼습니다. 일본은 하루 최대 500톤씩 약 30년에 거쳐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염수가 미국 앞바다를 거쳐 이르면 4, 5년 뒤 우리 해역에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 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되어 약 10년 후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이르면 2041년으로 예정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가 지연되면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30년보다 더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방류가 문제가 없다며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획이 달라지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요. 이 반면 민주당은 방류에 반대하며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규탄했고 내일은 촛불 집회도 벌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 총집결해 일본과 우리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핵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추가 대응책을 논의한 뒤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의 진정과 더불어 일본의 런던 협약 및 국제해양법 위반 등 국제법적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 저지 장애투쟁을 재개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이곳 본청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촛불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방류를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합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최신 정보 공유 및 한라인 구축, 그리고 한국 전문가의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 정기 방문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해야 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